예,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정치권이 연일 누가 더 친일파냐 입씨름하기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 공방이 세지다 보니까 막말 수준의 말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그 프레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거죠. 총선까지 이거 가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묻고 싶어요.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 제목을 따라봐 친일파 후손 쭉 불러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일파 후손들은 한국당과 10대 1 정도로 민주당이 더 많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친일 프레임이 굉장히 거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을 좀 가슴속에 파고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프레임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 약간의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지금 현 여권 더불어민주당 중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악질 친일파들의 후손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그걸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는데 그게 숫자를 비교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일본에 대한 정책에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조금 얘기가 있고 장혜찬 평론가님, 민경욱 대변인이 이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 아버지의 친일파 얘기까지 꺼내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민경욱 대변인 1인 시위하면서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문용영 씨가 일제시대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과 과장 등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전력을 근거 삼아서 문 대통령의 아버지도 친일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고 2012년 대선 과정부터 불거졌던 주장인데요.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같은 경우 친일 인명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말단 공무원들은 친일파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짙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국 수석 등이 연일 SNS 여론전을 펼치면서 마치 정부의 이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 이적이고 친일파인 것처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자면 그 이전의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 말단 공무원들 친일파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았지만 그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결국에는 이 현 정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도에 이 김지태 씨라고 하는 당시에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전답 2만 평을 증여받은 사람의 후손들의 이 상속세 내는 걸 막아주는 소송을 수임하고 승소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무려 117억 원이 국고로 환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송에서 김지태 씨 유족이 이금으로 인해서 이른바 친일파 후손들이 이 117억 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친일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결국 우리 정치권의 논란이 친일이냐 반인이냐라고 저는 이렇게 수준 낮은 논란으로 번진 데에는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의 섣부른 SNS 여론전이 처음 불씨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민주당 친일파 후손들 10대 1 정도 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또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물론 친일에 대한 어떤 공세에 대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 주만에 안보 관련 사안만 보더라도 참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일 특사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NSC가 이렇게 안 열리는데 NSC가 열리는 구성 요건은 이러이러하다고 자료를 내야지.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2002년에 정치권 왔거든요. 중진이에요. 중진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친일파 후손이 10대 1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요.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건설적이고 청와대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또 하나 있었는데
KBS가 일본의 불매운동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로고를 이 뒤 화면에 배치하면서 참 문제가 됐어요. 저 화면인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25억 손해배상을 했어요. 25억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금만 25억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엄청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뽑아요. 저 지금 로고에 대해서 25억의 손해배상을 했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KBS 그다음에 KBS 사장, 보도, 기자 등등해서 7명에게 각각 뭐 1,000만 원씩 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데 예. 결국은 지금 공영방송이 사실 민영방송도 저희도 마찬가지, 채널A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일본 불매 운동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안 뽑아요. 굉장히 정치적이 강한 로고를 나타냈다가 자체는 사실 어떤 변명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당이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어떤 방어라든지 비판에 있어서 좀 더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제일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 듭니다. KBS는 지난주에 관련 얘기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한번 25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생전하지도 않던 소녀상nhập 1인 시위까지 하며 신분 세탁을 시도해도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아보십니다. 누가 친일파인지 누가 아닌지.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일본이 경제를 정치 분쟁으로 악용하는 나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상선구와 같은 추경 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만이 친일 관련, 일본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조수진 부장, 저와 같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일본 경제법 관련해서 본인들이 올린 얘기인데 현해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일본식 표현을 써서 좀 민주당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공격하겠다면서 저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반대에 선편이 있다면 그들은 먼모에 건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쿄로 이사가라 그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 홍보물에다가 현해탄이라는 문구를 쓴 겁니다. 현해탄은요, 대한해협과는 다른 곳이에요. 예. 그리고 현해탄은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겐카이나다. 그러니까 현해탄이라는 건 검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협과도 다르다. 그리고 대한해협과도 다르고도 어떻게 공당을 현해탄 건너에 있는 일본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상대평가라고 하지만 요즘 정치는 진짜 더맨더머입니다. 그러니까 현해탄 단어도 단어지만 조수진 부장 말씀은 이 메시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지적이죠. 문제가 있죠. 어떻게 그러면 정치를 같이 논의하고 화합하고 협의하고 협력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을?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수준 낮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수준 낮은 공방들, 친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때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라 전체가 내후 외환으로 어지럽습니다.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당이 가장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야당에게 친일파 딱지 붙이는 일이 아니라 임시국회 소집입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늦은 추경 얘기가 있고 국회에서 정말 할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말이 다 맞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조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전략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추경 예를 들면 그 추경이 지금 뭐 하나 터지면 추경이 붙잖아요. 최근에 붙은 게 일본의 무역 규제 보복, 경제 보복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한 100억인가 얼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추경에서 100억을 예산을 투입하면 불화수소 99.999짜리 갑자기 막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엄발 오줌 풀기도 아니고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추경을 가지고. 그건 그거는 지적을 하되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추경을 한번 통과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어차피 내년 총선인데 추경 통과된다고 경제성은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납니다.
재정 투입해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한 0.00 정도 굉장히 적은 액수가 살아나지 굉장히 가시적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게 되면 올 연말 내년 초에 총선 정국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화두로 떴을 때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을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목 잡으면 야당을 심판해 주세요.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추경 한번 통과시켜주자는 거죠. 그래, 추경 통과시켜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어. 그러니까 성적표 내놔봐. 이게 차라리 내년 총선 정국에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치권의 친일파, 친일 논란이 있자 뭐 소통하는 데서 탑10 또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이 판에도 친일 한번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고요. 예, 또 있나요? 반일 감정도 국민들 선동해서 정치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반일해야만 애국자인가? 조금 의미심장한 질문이기도 한데 장혜찬 평론가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우리 국민들까지도 정치권 때문에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나누는 것은 국민 통합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논쟁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국회 여당이 많이 주장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어쨌든 일을 하자는 거고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이틀을 열자. 그런데 민주당은 장관 회의만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국회 본회의를 하루만 열자면서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예.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일을 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일을 하겠다고 이틀 동안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일 안 하겠다는 이 태도, 저는 친일 반일 이전에 누가 지금 상황에서 국회를 더 열자고 하는지, 누가 국회를 덜 열자고 하는지 예.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글쎄요, 뭐 소용없는 공방 관련해서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차장이 약간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실시간 검색에 이렇게 상위권에 이름 올렸고 뭐 제로퍼 얘기는 뭐 세법이 좀 개정되면서 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의 얘기는 잠시 뒤에 주제를 짚어볼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감형됐다는 소식까지 실시간 검색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좀 빠짐없이 전해드렸나요? 그럼 이 인물 관련된 얘기 주제 같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봅니다.